네, 이번 시간에는 열거형, enum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풀 네임은 enumer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줄여서 enum, 그리고 한국말로는 열거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드를 살펴보면서 이걸 왜 쓰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 코드를 플레이그라운드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붙여놔주고 그 다음에 result view, 얘가 지금 Swift UI 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여줄 리절트 뷰를 만들게요. 여기 리절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이브 뷰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크게 두 가지 뷰가 나오거든요. 위에는 이 텍스트 뷰가 나오고 있고 요 밑에는 이미지 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거를 잠시 주석 처리하고 제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뷰에는 우리가 문자를 넣어서 텍스트가 써져 있는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뭐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칠 수 있죠. 이렇게 치면은 이 텍스트 뷰가 한 줄로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줄로 나오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줄바꿈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역슬래시 n을 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 줄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하이 헬로우라고 적고 또 역슬래시 n을 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를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세 줄로 텍스트 뷰가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세 줄로 보이는 게 보이죠? 네, 이런 뷰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SF 심볼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아이콘 같은 것들을 엑스코드에서 쓸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예전에 설치했던 SF 심볼스, 혹시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인터넷에서 SF 심볼즈를 써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이건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굳이 다운 안 받아도 이 코드 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엔터를 쳐보면 여기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저는 여기 펜슬점 서클을 쳤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치면은 그 아이콘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없어도 이 엑스코드에서 이 아이콘을 표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그 아이콘이 뭐뭐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이건 잠시 꺼두고, 네, 그렇게 해서 이미지 뷰를 넣어놨고 얘가 너무 작아서 그 사이즈만 키워주는 코드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뷰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enum을 설명하기 너무 좋은 예시인 것 같아서 이 코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지금 텍스트 뷰에서는 세 줄짜리 텍스트가 입력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 줄의 정렬을 한번 바꿔볼게요. 가운데 정렬, 뭐 왼쪽 정렬 이런 거를 바꿔볼게요. 여기에 밑에 점이라고 치고 여기 위에 주석 처리했던 멀티라인 텍스트 얼라이먼트 이렇게 M열 가시니까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거 그러고 나면은 제가 이 안에 정렬 방법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정렬 방법을 넣는 방식이 점을 치고 가운데는 센터 정렬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된 게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는 어땠죠? 아까 전에는 제가 이걸 주석 처리해보면 네, 이렇게 왼쪽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기본값이 왼쪽 정렬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주석 처리하면은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 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 다음 만약에 제가 이걸 복사해서 원래 건 주석 처리하고 여기를 다시 점을 찍어볼게요. 점을 찍어보면은 자동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센터뿐만 아니라 리딩, 트레일링도 있어요. 리딩은 왼쪽 정렬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트레일링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트레일링을 치고 괄호를 닫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 치고 우리가 어떤 값, 보기에 있는 값들을 골라서 이렇게 인자에 넣어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enum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랑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예시가 바로 밑에 이 이미지 뷰입니다. 지금 얘는 요 이미지, 그 다음에 시스템 네임이라고 치고 여기에 우리가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SF 심볼 있죠. 여기에 있는 어떤 이미지 이름을 찾아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이미지 이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제가 긴 거 한번 복사해볼게요. 여기에 우클릭해서 카피 네임 하면 이름이 복사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건 주석 처리하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복사한 걸 붙여넣고 괄호를 닫아볼게요. 이렇게 치면은 아마 이미지가 바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아까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요거랑 지금 똑같은 이미지가 세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얘는 이 문자를 인자로 봤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실수로 인자를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feel을 만약에 스펠링을 틀려서 L을 하나만 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아예 표시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미지 시스템 네임에는 항상 우리가 정확한 이미지 명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명을 잘못 알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면은 우리가 앱에서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에를 볼게요. 이 위에는 특이하게 스트링을 받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가운데 정렬이면 센터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점이라는 기호, 그 다음에 이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 리터럴을 쓰지 않고 이렇게 점으로 그냥 바로 값을 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장점이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주석을 풀고 여기다가 다시 인자를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 제가 점으로 시작하니까 점을 치면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센터를 그냥 친다고 치면은 센터 이렇게 쳤을 때 이게 자동 완성이 되니까 엔터만 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충 센터 뭐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하면 C2만 치면은 바로 자동 완성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쩌죠? 근데 이거는 한 글자라도 틀리면은 문제가 생겨요. 뷰가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인자를 넘겨받는 방식이 그 값을 그대로 받는 방식, 그게 뭐 스트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숫자일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이 있고 이 점으로 시작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우리가 배울 이넘인데요. 이 이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으로 돌아가서 이 위에 이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과형은 동서남북, 월화수목금토일, 음료 메뉴처럼 서로 관련 있는 값들의 그룹을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관련 있는 값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만드는 거예요. 문자열이나 숫자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우리 아까 전에 문자열 사용하는 거 봤었죠? 미리 정의된 값의 목록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 실수를 줄이고 코드의 가독성과 안정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실수를 줄인다는 게 좀 와닿으시나요? 우리가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기 안에서만 고르면 되니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 문자열은 한 글자만 틀려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방향을 처리할 때 이렇게 north나 south 하고 요 따옴표 스트링 리터럴을 쓰는 대신 이렇게 .north 요 디렉션은 잠깐 무시할게요. .north나 .south처럼 정해진 값만 사용하게 만들어 오타와 같은 실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설명이 약간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 구조 봐보고 이따가 요 디렉션 앞에 요게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드릴게요. 기본 구조는 이넘을 우리가 이렇게 만듭니다. 이넘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타입명 우리가 스트럭트나 클래스로 만들 때도 여기 타입명을 썼듯이 이넘도 여기다 이름을 써주고 얘는 특이하게 케이스라고 치고 우리가 항목 1, 항목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케이스를 언제 봤었죠? 케이스는 스위치에서 썼었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쓰는 게 이 이넘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스위치에서 케이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넘에서도 케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넘을 만드는데 예시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이 컴파스 포인트, 이 동서남북을 지정할 그 이넘 타입명을 우리가 컴파스 포인트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케이스에는 북, 남, 동, 서 이렇게 각 방위를 입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컴파스 포인트를 우리가 보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코드를 한번 직접 작성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왼쪽에 두고 얘는 오른쪽으로 두고 리절트 뷰는 잠깐 끄겠습니다. 하고 원래 건 다 지울게요. 네, 여기를 약간 키우고 네, 여기에 이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넘은 먼저 이넘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 이넘명을 우리는 컴파스 포인트 동서남북을 가리킬 거야 라고 하고 똑같이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여기까지는 구조체랑 클래스랑 되게 비슷해요. 요 이넘 키워드만 다른 거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로 우리는 보기 중에 하나를 north라고 할 거야. 또 보기 중에 하나를 south라고 할 거야. 그리고 또 보기 중에 하나를 east, 마지막 보기로 우리는 west 케이스를 만들게.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 줄에도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north, south, east, west도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나눠주는 걸 좀 더 선호해서 이렇게 칠게요. 둘 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이넘을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바라고 치고 direction to head 우리가 진행할 방향은 여기에 이 컴파스 포인트 이걸 쳐줍니다. 컴파스 포인트 이 이넘명을 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컴파스 포인트라는 이넘에 그 보기 안에서 웨스트를 선택할 거야. 혹은 이스트를 선택할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혹은 만약에 그 케이스 명이 기억이 안 나면 보기가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골라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뭐 놀스 할래 하면 여기 선택하고 화살표로 고른 다음에 선택하고 엔터 치면은 놀스가 바로 그냥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뭐 바, 디렉션이라고 치고 이렇게 치는 것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보기에서 고르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죠. 자동 완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이나 인트로 쓰는 것보다 훨씬 안정성이 있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뭐 디렉션 투 헤드를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또 컴파스 포인트 점 이스트 라고 쳐도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디렉션 투 헤드가 컴파스 포인트 타입이라는 게 이미 입력이 됐잖아요. 이미 여기까지 됐을 때 여기서 옵션 키 누르고 클릭해보면 이렇게 컴파스 포인트라는 타입이 이미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미 얘가 컴파스 포인트라는 게 알기 때문에 이 인원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코드가 잘 실행되고 이거 프린트까지 한번 해볼게요. 디렉션 투 헤드 1이라고 하고 여기에 디렉션 투 헤드 그 다음 밑에는 2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놀스랑 이스트가 잘 추적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 타입이 확실하면 이게 이넘 타입이 확실하면은 우리가 점부터 시작해도 된다. 근데 이때는 지금 얘가 무슨 타입인지 모르니까
이 점 놀스만 치면은 얘가 컴파일러가 스위프트 컴파일러가 코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 놓고 이거를 이만큼을 지워볼게요. 그러면 아마 에러를 발생할 거예요. 지금 이 점 놀스는 어떤 건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컴파스 포인트라는 걸 꼭 쳐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아까 위에 왜 여기 놀스 앞에 디렉션이 있는지, 이건 디렉션이라는 인원명이 있었겠죠? 왜 여기 사우스 앞에 요 디렉션이 있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보통 이넘은 이 스위치랑 같이 많이 쓰입니다. 이 이넘은 지금 요 보기 중에 하나잖아요. 동작이 달라져야 되니까 이런 보기들을 나눴겠죠? 그래서 그 보기들에 따라서 동작이 될 때 스위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긴 다 지우고 요것만 남겨둘게요.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get direction info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인자를 받을 건데 디렉션을 받겠습니다. 하고 타입은 컴파스 타입을 받는다고 할게요. 컴파스 포인트. 그 다음에 바로 리턴 타입은 없이 만들고, 얘는 인자로 지금 컴파스 포인트를 받죠. 그래서 그것마다 이 방위마다 출력되는 구문이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스위치를 사용할 건데, 스위치는 뭐랑 비슷하다고 했죠? if랑 비슷하죠? 분기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비교할 대상 디렉션을 넣어서 우리는 이 디렉션이 어떤 값인지에 따라서 동작을 달리할래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나왔죠? 케이스 치고 여기에 점 놀스 사우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때 플레임을 써도 되고 컴파스 포인트 점 놀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가 지금 이 디렉션은 여기 컴파스 포인트인 게 확실하잖아요. 그때는 점 놀스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상관없다. 여기는 일단 써볼게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끝에 콜론을 넣어주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이때는 프린트하고 북쪽은 추운 곳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케이스 이번에는 컴파스 포인트 점 사우스라고 하고, 이때는 프린트 남쪽은 따뜻한 곳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 뭐가 있죠? 케이스 이번엔 바로 점부터 써볼게요. 점 이스트 하고 프린트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마지막이 점 웨스트 하고 프린트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라고 치면은 이넘에 대한 함수가 만들어졌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디렉션이 어디죠? 컴파스 포인트 점 놀스죠. 이걸 한번 이 함수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get direction info는 우리가 만든 이 direction to head 라고 쳤을 때 어떤 구문이 나올지 한번 봐볼게요. 네, 북쪽은 추운 곳입니다. 왜죠? 우리가 direction to head를 여기에서 놀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이 문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이넘을 쓰면은 보기를 만들 수 있고, 그 만든 보기를 스위치로 나눠서 이렇게 동작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위치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 스위치로 그 등급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근데 그때 디폴트를 항상 썼어야 됐어요. 디폴트를 왜 썼어야 됐죠? 우리가 남는 케이스가 있으면 전부 다 디폴트로 오게끔 그런 식으로 디폴트를 커버해줬는데, 이넘은 지금 전부 다 케이스를 커버한 경우에는 디폴트를 안 써도 됩니다. 지금 케이스가 총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문에서 4개를 전부 다 커버했으니까 디폴트를 굳이 안 써도 얘가 지금 커버하지 않은 케이스가 없다, 뭐 이런 에러를 뱉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만 지워볼게요. 웨스트를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얘는 에러를 띄울 거예요. 네, 이렇게 스위치 문은 전부 다 케이스를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웨스트가 빠졌다 해서 지금 웨스트 넣어줘라 라고 여기 어플라이 버튼이 떴죠. 그래서 웨스트를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때 뭐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냥 남는 거는 전부 다 여기서 처리할래 하고 디폴트를 넣어줘도 된다고 했죠. 프린트 남는 방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스위치 문은 잘 동작이 됩니다. 에러가 사라졌죠. 네, 그래서 디폴트 한 번 더 설명드렸고, 그 다음 내려와서 여기서 모든 케이스를 처리하지 않으면 X코드가 경고를 보낸다 라고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코드 이거 한번 다시 봐볼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리절트 뷰 다시 띄워볼게요. 리절트 뷰는 굳이 안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띄워놓을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멀티라인 텍스트 얼라이먼트 안에 이 인자를 쓸 때 이 부분을 안 쳤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을 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하고 점 센터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이 플레임 이넘을 앞에 붙여서 이넘 점 리딩 이렇게 쳐도 되고, 둘 다 상관없습니다. 왜죠? 이 인자로 받는 이 메서드 내에서는 얘가 어떤 타입이 올지를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는 항상 텍스트 얼라이먼트 이넘을 받을 거야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 센터만 쳐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플레임을 써도 되고요. 둘 다 잘 동작합니다. 아까 전 코드 다시 봐볼게요. 커맨드 Z 눌러서 돌아가면은 지금 이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도 이 함수가 받는 게 컴파스 포인트인 게 확실하죠. 이때는 우리가 점만 쳐도 되고, 아니면 플레임을 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렉션 to head라고 치지 않고 이걸 지워볼게요. 그냥 점으로 바로 쳐볼게요. 점, 우리가 사우스 한번 해볼게요. 남는 방향이 웨스트니까 웨스트 해볼게요. 웨스트 치고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복사해서 이 앞에 플레임, 컴파스 포인트, 인원명까지 쳐도 된다. 둘 다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결과는 남는 방향입니다. 일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인자로 인원을 넣을 때는 플레임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생략해서
인원명을 생략해서 이렇게 점 west만 쳐도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 끝났고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엄을 만들 건데요, weather라는 이름의 열거형 인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케이스는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도 만들 거예요. 함수는 이렇게 이름은 돼 있고 이 내부에서 sunny, rainy, cloudy마다 이 프린트 되는 구문이 다르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멈춰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어 보셨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른쪽으로 붙이고 리절트 뷰는 끌게요. 그 다음에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걸 일단 복사하고 전부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weather라는 열거형을 만드세요. 인엄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키워드가 처음에 인엄 치고 그 다음에 인엄명을 weather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weather라고 치고 중괄호 바로 열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케이스를 넣으면 되는데 전부 다 케이스로 시작하면 되겠죠? sunny 넣어주고 그 다음에 케이스 rainy 넣어주고 케이스 cloudy 넣어주면 되겠죠? 한 줄에 써도 되는데 저는 그냥 나눠서 각각 표현할게요. 한번 그냥 보여드릴까요? 되는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줄에 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rainy, cloudy 이렇게 쳐도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요 케이스마다 여기서 동작을 달리하게끔 우리가 코딩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weather.rainy일 때 이 함수에 이 rainy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지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sunny일 때, rainy일 때, cloudy일 때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스위치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분할 거야, 스위치로. 뭐를? 이 weather를. 근데 지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기 for가 있고 weather가 있죠. 우리는 이 내부에서 뭘로 쓰면 되죠? 내부에서는 이 매개 변수 이름인 weather를 쓰면 되고, 외부에서 불릴 때는 이 왼쪽 거 for, 인자 레이블이 지금 for인 거죠. 외부에선 for로 쓰이고 내부에선 weather로 쓰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인자 레이블과 매개 변수 이름 다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줄게요. 여기서는 케이스를 3개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case.sunny. 굳이 인원 플레임을 쓸 필요 없겠죠? 우리는 지금 weather 타입인 걸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케이스 미리 다 써놓을게요. rainy, 그 다음에 case.cloudy 쳐주고 그 다음에 각각 동작을 하면 되는데 프린트. 첫 번째는 이걸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sunny일 때는 공원으로 피크닉 가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에서 영화 보기. 네, 그 다음에 클라우디는 카페에서 책 읽기. 네,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함수가 끝났고 밑에서 함수 호출부는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하면 집에서 영화 보기가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죠. 레이니일 때 이게 출력돼야 되는데 지금 레이니가 잘 입력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밑에 치고 레이니가 아니라 만약에 새로운 거 만들어서 써니면 어떨지 한번 볼게요. 플레임을 써도 되고 플레임을 안 써도 된다고 했죠. 타입이 명확하니까요. 점 써니 치면은 네, 공원으로 피크닉 가기. 이 부분이 잘 되고 플레임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에 지금 안 한 게 레이니 써니 했으니까 클라우디 해볼게요. weather 플레임으로 클라우디 하고 괄호 닫아주면 마지막 쓰지 않았던 문구가 잘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풀어봤고 인엄을 왜 쓰는지 좀 감이 잡히셨나요? 우리가 보통 케이스를 나눠서 동작을 구현해야 될 때 스트링으로도 그 인자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엄을 쓰면은 좀 더 안정성 있고 실수가 없게끔 그렇게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인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